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의 어원이 소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손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고 값도 싼 편이지만 20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채취하고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암염입니다.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후에 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8, 9%를 차지합니다. 둘째는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 함량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갯벌소금과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 유명하며 염도는 한 80에서 85% 정도입니다. 똑같은 천일염이지만 호주나 멕시코 등지의 천일염은 염도가 약 98, 9%로 정제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해수를 염전에 가둔 후에 1, 2년에 한 번씩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제제염입니다. 천일염이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물에 녹였다가 다시 가열해서 만든 소금입니다. 소금 결정의 모습이 눈꽃 같다고 해서 꽃소금이라고도 합니다. 염화나트륨의 함량은 약 88% 정도입니다. 넷째는 정제염으로 기계염이라고도 합니다. 이온 교환 수지라는 장치를 써서 바닷물로부터 직접 염화나트륨을 분리해서 만들어낸 소금입니다. 염도는 99% 이상입니다. 소금의 성분인 염화나트륨 NaCl은 나트륨, 즉 Na와 염소, Cl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염소는 염소가스라고 독가스 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맹독성 물질입니다. 나트륨은 금속 원소입니다. 나트륨은 물속에 던지면 불꽃을 일으키면서 폭발합니다. 이렇듯 성질이 다른 두 원소가 결합하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면 수소는 폭발하고 산소는 불을 일으키지만 이 둘이 결합한 물은 타지도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중독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약 180g의 소금이나 또는 소금이 포함된 용액, 즉 간장 같은 것을 일시에 먹이면 몸속 장기의 울혈, 뇌의 출혈 등으로 그것을 일시에 먹은 사람 중 절반은 죽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 식염수를 가지고 위세척을 하다가 식염수 투입이 너무 과다해서 소금 중독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 부족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우리의 몸속이 나트륨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사물질입니다. 이 나트륨 부족으로 대사장애가 발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요법을 한다고 해서 사우나에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몸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을 20리터 이상 과다하게 마신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 중독에 의한 사망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40일 넘게 생존할 수 있지만 소금과 물 없이는 며칠을 버텨내기 힘이 듭니다.
물만큼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고 세포막의 막 전이를 유지시켜주고 신경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과 심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영양분의 흡수, 배설 등 우리 몸의 아주 다양한 생명활동에 직접 간섭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또 소금은 소화에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속의 염소 성분이 바로 우리 위액의 주요 성분인 염산의 재료가 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액의 염산 농도가 부족해져서 소화 흡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나 소화가 어려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밀가루, 설탕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삼백식품, 즉 3가지 하얀 가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금은 온갖 성인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되도록 피해야 될 물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의 하루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단에서 소금을 제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여서 절인 김치, 젓갈, 간장, 된장 등이 우리의 주식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즐기는 라면에는 한 개에 평균 4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권장량 거의 대부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0 내지 12g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치와 간장, 된장, 젓갈류를 주로 섭취해온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는 나트륨 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먹고 있으니 2배 이상으로 건강이 나빠질까 봐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체액의 염분 상태가 저염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거나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금은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리기 쉽고 반대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나트륨 성분의 과부족은 체질이나 체중,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금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먹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적당이라는 말은 억지로 짜맞추거나 덜어내거나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는 우리의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짠 음식이 당기고 당분이 부족하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몸이 아플 때 식욕이 감퇴되는 것은 우리 몸속의 에너지를 치료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에 사용할 에너지가 없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는데도 억지라도 한술 떠라는 말은 오히려 병을 더디게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적당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